다음 순서는 제가 합니다. 예. 그 화면으로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제 화면으로 뵈신 분들 이제 계실 건데 제가 이제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린 적은 없어서 짧게 제 소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제 스피치 해주신 우리 김태경 리더님이랑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냥 딸 둘 키우는 주부였고요.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은행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취업이 바로 되어가지고 20대 이제 중반을 오롯이 은행에서만 근무를 하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육아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휴직할 때 만나게 되었던 사이입니다. 친하진 않았고요.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 근데 지금 이제 앞에 스피치를 하시고 지금 제가 스피치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을 평소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10년 전에 저희는 동네에서 말이 없었던 주부들이었고 동네에서 소그룹으로 주부들이 모여서 이제 뭐 다니거나 모임을 하거나 하는 그런 멤버가 저희는 아니었고 각자 그냥 집에서 각자 생활을 했었던 그 정도로 말주변이 없었고 서로 만나면 인사 정도만 하고 더 이상의 말을 잘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죠. 친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품을 통해서 아미 제품을 쓰게 되면서 아미삽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아이 뭐 아토피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쓰고 있는 글을 얘기하니까 관심을 보였고 저도 상대방에게 정보는 줬지만 정보를 주는 누군가한테는 저는 사업은 관심 없다고 하고 있고 근데 제품은 좋아서 계속 쓰고 싶고 왜냐면 딸 둘이가 너무너무 귀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이제 아이 육아와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엄마였기 때문에 아낌없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그런 엄마였어요. 평범한. 근데 어떻게 이제 아베 사업을 하게 되었냐 제품을 오래 쓰다 보니까 다른 거는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골라 쓰는 재미 이런 거 안 중요해요. 그냥 좋은 거 하나만 쓰고 싶어요. 좋으면 남이 뭘 하지 않아도 계속 이제 거기를 갑니다. 옷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른 거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고요.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옷을 다른 색깔로 사고 싶고 이제 그 옷이 다 되면 또 하나 그 옷이 이제 더 갖고 싶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거나 이러지 않고 저는 제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금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쓰는 거, 나한테 쓰는 거 안전하고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을 쓰고 싶었고 근데 결국에 아메삽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 제품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 생필품들이 문제가 생겼지만 저는 안전지대에서 있게 되었다. 이게 뭐 이제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기사와는 저희 무관한 안전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길을 열고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유치원을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엄청 이제 컸죠.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으로 이제 보이시는 얼굴을 보니까 아마 아이들이 어릴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그때 저도 30대에 젊었고 근데 지금 젊다고 너무 자업하시면 안 됩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10년 세월이 훌쩍 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훌쩍 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을 어떻게 알차게 유익하게 보내느냐 그것도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계속 쓰고 정보는 좋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저는 쇼핑몰이나 마트 이용을 잘 하지 않았다. 그리고 늘 집에만 잘 있었던 그런 주부였고 어떤 저는 은행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제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좀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 유치원 다닐 때도 육아나 아이들 교육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듣고 공부 많이 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EBS의 민성원 선생님도 아이들이 3살, 4살 때부터 꾸준하게 강의를 들었고 실제로 부산에서 하는
강의도 찾아서 가서 들었어요. 그때 신세계에서 1회 강의 3시간짜리에 13만 6천 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메이 그 프라자에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그냥 무료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관심 있는 주부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솔깃했었어요. 그 강의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혹시나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저분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런 머리는 돌아가니까 계획을 세워놨었죠. 근데 강의를 운이 좋게 앞자리 3년에 앉아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아메 사업의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있는데 그 핀도 성취를 했지만 아메 비즈니스를 하고 난 이후에 이 DBC라는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그 성공 시스템을 통해서 EBS 강의도 성공을 했고 본인이 쓴 책들도 다 성공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연구소도 학습 연구소도 다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 시스템만 알면 성공은 어때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교육에 관심이 많아도 전문가만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강의를 듣고 나서 그분이 서울대 학부를 2번 졸업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 통목중 우리나라의 유일한 성심 중학교, 통록중학교에서 이분의 강의가 열린다 하면 2시간 안에 바로 완판됩니다. 그 정도로 서울, 경기 지역, 뭐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교육적인 레벨이 있는 분들은 소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바로 완판돼 버려요. 근데 이분이 그날 500명이 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도 그 한 분 한 분이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됐겠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아, 어쩌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가장 크게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주부님들이 아이들도 키우고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어느 중에 하고 있을 거예요. 남과 내가 다를 뿐인데 내가 하는 게 옳고 남이 하는 게 어쩌면 틀렸다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는 그게 좀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신도 좀 있었겠지만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굉장히 겸손해졌고 많이 자세를 낮추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강의를 한번 듣게 되면 의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다는 자세를 갖추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우리 아이 5살이었어요. 네, 암의 사업은 안 했습니다. 저는 단지 14만 6천 원이 아까워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EBS에서 강의했던 내용, 방송으로 모든 내용이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풀어주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현재 전부 다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이 잘 안 나요. 자격증 이름?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얘기를 오늘 교육특강 하는 날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교육특강을 수차례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이제 수차례 좀 하면서 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얘기 나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에 관한 얘기를 우선은 이제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저분이 이렇게 괜찮은 분이 암에 사업을 할까? 그리고 이제 성공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 그런 거.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내 생각으로 키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는 걸로 키우면 딱 나만큼 키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500명이 넘는 이분들 중에 학교 다닐 때 1, 2등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더라고요. 서너 분이 앞자리에서. 제가 3대에 앉았으니까 뒤쪽은 제가 본 적이 없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왔겠죠. 이게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그 나머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않았으면서 왜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냐고 이렇게 딱 얘기하죠. 세죠.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자세를 낮췄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1, 2등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신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은 나보다 더 뛰어나게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자신도 없었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즈음에 제가 신문 구독을 오래 했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신문 구독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신문에서 제주국제학교가 생기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어요. 국제학교 많습니다. 근데 인가대에 있는 제대로 된 정말 훌륭한 국제학교. 그냥 이름만 국제학교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사업도 역사가 60년이 넘는 정통 회사고 글로벌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S사가 유명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어때요? 기업의 등급이 아메이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내가 모를 때는 어떤 거를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데 알고 나면 어때요? 이름만 듣고 아 그렇구나 판단하지 않죠.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냥 무늬만 국제학교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학교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학비가 장난이 아니더만요. 실제로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저학년은 좀 작게 들어요. 근데 저학년 때 그 학교를 보내고 마치려고 보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한국식 교육 말고 진짜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능력으로 보낼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아이가 6살이었으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뭔가 여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막연한 미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지금 현재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현실은 준비하지 않는. 근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너무너무 다르고 실제로 아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자녀들을 보니까 아 조금 뭔가 다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막연한 꿈 하나 때문에 점점점 생생하게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그냥 제가 만나는 동네 아줌마만 만나고 아이들만 키우는 밥 차려주고 먹여주고 재우고 하는 그 일만 했던 부모였으면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30대에 아메삽을 만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직장을 관뒀어요. 남들이 좋다는 거, 요즘 같은 때면 관두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아이 잘 키우고 싶어서 관두습니다. 근데 그냥 둘이 벌다가 하나 벌면 그냥 한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육아가 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잘 이제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관뒀거든요. 근데 관두고 집에 있다 보니까 주변의 30대들을 만났을 때 어떤 주부들이 많은 거를 느꼈냐면 방금 스피치 하신 우리 김태경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작은 회사를 했지만 제가 은행에 근무했잖아요. 은행에 가면 엄청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농협중앙회 부산 본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들이 많았겠죠. 그 동네 부자들 말고 많았겠죠. 근데 이분 회사가 엄청 컸었어요. 근데 집에 나오면 절대 자랑이나 뭔가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있는 척 자랑을 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자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댁이 또 너무 부유해.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시댁이 너무 부유해. 그러면 이 여성분들이 이제 나보다 우리 시댁이 더 형편이 나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기대하죠. 기대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이 60이나 70, 길게 60이나 70이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나이 30대나 40대 다 정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른들 나이 60이고 70이면 청년입니다.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의 자녀들은 30대, 40대 되겠죠. 근데 이 어른들이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저희는 4대가 살거든요. 요즘 4대가 한 세대를 살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그 위에 할머니까지 있잖아요. 4대가 한 세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에 어른들이 60, 70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상속하는 일이 지금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분들이 그걸 기대하더라고요. 바깥일을 하는 남자분들은 현실 점검이 조금 되어서 조금 낫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 좀 현실 점검이 많이 되어져서 알고는 있지만 그 기대를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기다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근데 어른들이 뭐 누구 주겠노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세까지 살고요. 정말 운이 안 좋으면 120까지 삽니다. 저희 시할머니가 92이신데 정정하십니다. 지금 할머니도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나이에 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30대에 내가 젊으면 우리 부모님들도 다 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잘하는 여성분들, 패션 감각이 좋은 여성분들, 어떤 감각이 좋은 분들, 아니면 요리를 잘하거나 손끝이 야무지거나 테이블 세팅을 좀 감각적으로 하는 여성분들 보면 어때요? 멋지다는 생각 들죠? 같은 여자가 봐도 멋있잖아요. 같은 마흔인데 몸매가 30대야. 저주분은 부럽잖아요. 같은 나이대인데 저분은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감각지게 옷 입는 감각이 너무너무 틀려. 멋있잖아요. 감각이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현실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딴 게 다 멋있어도 꽝이에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실 감각을 키우는 학습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러면 나는 또 기댈 데는 없는데 나는 능력 있고 괜찮은데 제가 오늘 현실적인 얘기 좀 한다 했잖아요. 기댈 데가 없어. 시댁이 기댈 데가 없어. 요즘 남자들 어떤지 알아요? 처가가 부자면 또 좋아합니다. 남자들. 현실적인 얘기 한댔죠. 우리 시댁이 가지는 게 없어. 요즘 남자들요. 처가가 부자면 좋아합니다. 요즘 남자들 많이 따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운이 있고 중년운이 있고 말년운이 있어요. 초반운은 부모 덕이에요. 중반운은 남편 잘 맞는다고 했어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말년운은 어때요? 여자한테 달렸다고. 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말년운은 여자한테 달렸다고. 앞으로 2030년이 되면 거의 여성 상위 시대가 될 확률이 높답니다. 지금 구조상. 근데 어때요? 여성분들은 남자들한테 기대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구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댈 언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댈 언덕이 있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려가지고.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는 내 팔인데 내가 못 흔든다는 거예요. 내 팔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흔들어주지 않으면 못 흔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현실 점검이 빨리 된 것 같아요. 은행 근무할 때는 몰랐습니다. 은행 다니면은 경제관념이 뛰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금하고 재테크하는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안목이 높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또 있겠지만. 그래서 기댈 언덕이 있거나 없거나 내 팔 내 맘대로 못 흔들면 내 인생이 자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조금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진짜 자유로운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더 크게 적을까요? 경제적 자립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경제적 자립,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신랑이 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 김태경 리더님이 진짜 아이들한테 올인했던 부모였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스스로 잘하는 훌륭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부모가 경제적 자립을 하고 본인이 쓰면은 아이들도 스스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이죠. 은행에 근무했을 때 우리가 25세 준으로 일을 합니다. 물론 남자들은 20대 후반 30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보통 25살에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한다고 봤을 때 60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60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이 10년을 버티다가 먹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행복한 삶이었어요. 행복한 삶이었는데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 어른들은 다 이렇게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백세시대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회구조상 30까지 공부를 해도 30 이후에 본인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 시점이 30살에도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만약에 30살에 시작을 했어요. 30살에 시작을 하면 어때요? 60까지 일하겠죠. 60까지 일을 해요. 운이 좋으면 60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60까지 일을 해서 나의 노동이 다한다 하더라도 70까지 살고 싶을까요? 70까지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살아요. 어쩌면은 120까지도 살겠죠. 근데 이 구간을 생각을 아직 못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사실 힘든데 지금 급급하니까 나중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요 시간제의가 많기 때문에 나중 모든 상황까지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도가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60세에 은퇴를 했어요. 60세에 은퇴를 하고 60 이후부터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60부터 다시 재취업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60 넘어서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60 넘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60 이후부터 보이세요? 돈 쓰는 명함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60 이후부터 돈 쓰는 명함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분들은 어때요? 이 30에서 62 구간에 돈 버는 명함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구간에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나이 들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해도 빛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는 일의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요, 요즘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시대 변화에 빨라야 됩니다. 예전 어른들은요, 예전 그 시대에는 잘 나가고 잘 사셨는데 지금 시대에 맞게끔 알고 계실까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역에 계신 분들은.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30대, 40대가 이런 정보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정보가 없다는 건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돈 버는 명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문을 보니까 그제 올해 코로나19 2020년도에 2020년도에 2030 세대, 20대, 30대 세대에 74만 명이요. 74만 명이 그냥 쉬었다네요. 2030 한참 일을 해야 되는 2030이 몇 명요? 74만 명이 그냥 무직 상태로 있었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서 그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내가 독립을 하고 나도 내 인생을 사는데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계속 한다면.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아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문을 많이 봤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교육 섹션에 뭐가 나냐면
지금 현재 교실에서 공부하는 초등학교 1학년, 그때 10년 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7명 중에 4명은 나중에 놀아야 된다고 하세요. 7명 중에 3명은 일을 구할 수 있는데 4명은 놀아야 된다. 이게 어디 회사에 취업하는 취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직종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자영업 하니까 우리도 나중에 자영업 하면 되겠지. 그 자영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토탈에서 7명 중에 4명은 놀아야 되는 실정이라서요. 근데 제가 아메 사업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게 너무 빨리 당겨진 거죠. 이렇게 가긴 갈 건데 이게 너무 빨리 당겨진 거죠.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7명 중에 4명은 놀아야 되니까 물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공부 잘해서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물론 부족한 것보다 똑똑한 게 낫죠. 그렇죠. 근데 그 똑똑한 걸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100세, 120세 시대에 100세, 120 시대에 지금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이들은 평생 직업을 3개를 가진다고 얘기해요. 평생 동안 직업을 3개를 가지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100세까지 살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70세에서 80세로 늘어나고 80세에서 100세가 되는데 이 100세 동안 업을 한 번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원하든 원치 않든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이모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인생에서 한 번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2번의 농사를 지어야지 이 인생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들이 은퇴하고 나서 또 이모작을 시작할 거라 믿고 계시잖아요. 잘 보실게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그러니까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어떤 전문직을 가졌으면 좋겠죠. 근데 어떤 구체적인 우리 아이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공부시키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연하게라도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 지금 의사들이 10년 공부 더 해가지고 오픈하면 몇 년 안 돼서 문 닫는 병원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전문직이라 그 일이 아니면 다른 일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다른 일을 병행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아요? 이 시간에 낮에 나와서 영업을 해야 돼요. 일거리가 없어서.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하는데 실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진짜 잘 키우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합니다. 먹이고 학원 챙겨 보내고 재우고 시키고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부모면. 근데 뒷바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어때요? 40년 전에 배웠던 우리 부모들이 배웠던 그 지식으로 우리를 키웠고 우리는 또 어때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배웠던 그 학습된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실 점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어쨌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서울에 있는 훌륭한 대학에 꼬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 나오면 뭐 할까요, 지금? 서울대 나오면은 한 해 졸업하는 그 많은 수천 명의 서울대 학생들이 뭐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서울대를 가보지 않은 부모들은 서울에 있는 훌륭한 대학에 애들을 보내고 싶어요. 이 서울대를 만약에 갖다 쳐볼게요. 과거 코스는 이렇게 됩니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진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잘 된 케이스입니다. 사원이 되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다 나오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년씩 근속했다 생각했을 때 초봉이 5천 정도, 대기업의 연봉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5천, 초봉이 5천, 대리가 6천, 과장이 7천 정도, 차장이 8천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임원, 이건 되게 힘들죠 사실, 평범한 사람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4년씩 근속해서 20년을 근속해야 돼요. 회사에서 근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사를 해서 한 10년 정도 근속하면 대기업에서 한 7,800 됩니다. 근데 만약에 S사 같은 취업을 했어요. 45이 되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3번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기 힘들다 생각하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20대에 다 취업을 하지, 30대에. 근데 아이를 놓고 30대에 그냥 생활에 필요한, 주부로서 필요한 제품들을 바꾸어 쓰다가 캐시백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그때는 어때요? 사업에는 관심 없고 그냥 좋은 제품 쓰고 현명한 소비하고 쓴 만큼 그냥 돌려받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정도 캐시백이 만족하다가 아메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수도 없지만 DBC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성공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면 어때요? 알게 되면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있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전에도 여러 가지 핀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좀 개략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핀이 있고 이게 연봉이 지금 한 이 정도로 돼요. 그림 잘 보이세요? 그 다음 사파이어라는 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에메랄드라는 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나요? 끝에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면은 연봉 1억 이상 벌잖아요. 다이아몬드 연간 수입이 1억 2천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쭉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점장이 받는 이 연봉을 내가 어째 분담버리고 직장에서도 못 받아봤는데 안 와닿던 거죠. 왜? 캐시백에 8,000원 받고 있는데 캐시백 8,000원, 12,000원 이래 받고 있는데 내가 쓴 만큼 돌려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공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성공 시스템. 붕어빵 틀에 붕어빵을 구워내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붕어빵 틀만 있으면 돼요.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넣고요. 팥을 넣고요. 밀가루를 넣고 뚜껑만 닫으면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1분 있다가 꺼내면은 똑같은 붕어빵이 5개가 쪼름이 나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붕어빵을 만드는 시스템이 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메 사업도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틀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왜 넣으라면 넣고 뒤집으라면 뒤집고 빼라면 빼고 그게 시스템이니까. 전 세계 맥도날드가 3만 개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돈만 있으면 맥도날드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일반 창업보다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 패티, 빵, 야채, 순서까지 다 알려줍니다. 튀김은 몇 도에 몇 분을 튀기라는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빵에, 전 세계에 들어가는 빵에 뿌려져 있는 깨까지 개수가 똑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빵 위에 깨를 한번 세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공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차릴 수는 있으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을 교육받아야 됩니다. 아메 사업도 6개월 동안 공부한다 생각하고 자본 안 듭니다.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매달 200만 원 정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사파이어 정도, 지금은 캐시백이 늘어난 거거든요. 저 때는 매달 20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는 사파이어가 저는 꿈이었어요.
자신이 없어서. 한 달에 8,900원 캐시백 받았고 12,000원 캐시백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김태결님들도 집에 있는 집순이를 했죠. 저도 집에 있는 집순이를 찾아갈 데가 없어서 저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혼자서 6개월 동안 계속 강의 듣고 공부를 하니까 알게 되니까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농협에 청경했던 동생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 청경보다 이분은 훨씬 형편이 좋은데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인세를 알아듣더라고요. 인세 수입.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본인도 자신이 없었다지만 저는 더 자신 없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붕어빵 틀과 같은 시스템이 있다니까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만에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는 연금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100만 원 내가 매달 주지. 매달 200만 원 연금 같은 수입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이번 달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가방 사고 싶다 했거든요. 그 다음 달에도 가방 산다 했거든요. 그 다음 달 되니까 가방 이제 안 사고 싶더라고. 아줌마 쓴다 했거든요. 계속 들어오면 제 욕구를 채워주고 나니까 엄마 쓰고 싶더라고. 매달 10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지원금 받으셨잖아요. 100만 원. 한 번 받으셨죠? 4인 가족 100만 원 받으셨죠? 너무 기분 좋으셨죠? 코로나가 종식돼야 되겠지만 지원금 같은 돈이 그 다음 달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도 들어오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맞나요? 그래서 10년 만에 200만 원만 따박따박 들어도 진짜 좋겠다. 나 자신 없으니까 내 돈 넣어서 내 돈 나중에 연금 받는 거 말고 시간이 있으니까 배워서 남 주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우리 아이 잘 키우고 내 건강 챙기고 한번 해보지 뭐. 꿈을 크게 안 가졌거든요. 매달 200만 원 들어오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다이아몬드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200만 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파이어가 목표였는데 왜냐면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사파이어였는데 너무너무 부러워 보였어요. 직장에서 받는 은행 월급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왜? 저분은 우리 집에 점심때 와서 차 마시고 가잖아. 자기 시간 자유롭게 쓰더라고요.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게 되고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알게 되니까 점점점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또 했겠죠. 4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저는 요 보상으로 제 팔 제가 흔들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저도 장손의 장남 며느리고요. 일을 안 했으면 시댁일 돌봐야 되고요. 아까 우리 김태기님 그 얘기 됩니까? 시댁이 오라면 무조건 가더라고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늘 바뀌었죠 제가.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절대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 팔 내가 흔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시스템 요렇게 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제가 계략적인 거 조금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회본들 어때요? 대기업 연봉과 맞먹는 1년에 연봉 4천만 원이면 회사로 치면 1년에 연봉 4천만 원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다시 태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쓰는 생필품 주부들이 전문가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는 거 저도 아침에 샴푸 쓰고 바디워시 쓰고 치약 쓰고 칫솔 쓰고 화장지 쓰고 전부 다 썼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 전부 다 썼어요. 저는 아메 사업하기 전에 일반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쓰고 지출로 끝났어요. 제품이 좋아서 아메마트로 바꿨는데 내가 쓴 만큼 고스란히 내가 캐시백 받고 정보가 쌓이니까 주변에 해외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했거든요. 어려운 시험 공부해서 대기업 취업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4대 대기업, 4대 대기업 여기 다니면 능력 좀 있네, 공부 좀 했네, 중산층 정도 되겠네 하는 그 4대 기업, 현대, LG가 이제 공채 채용을 하지 않게 됐어요.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따고 스펙 따고 영어 채우고 평생을 해왔던 그걸로 공채를 보잖아요. 이제 공채 받지 않겠다. 지난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달에 SK, 사실 SK 들어가면 SK 그룹 안에 고소득 연봉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SK도 우리도 이제 공채 받지 않겠다. 수시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삼성만 공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성 공채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좀 있고 아직까지는 사업상 채용을 합니다. 근데 다른 기업도 어때요? 나머지 이 4대 기업 말고 나머지 한 기업 포함해서 한 8개의 기업이 앞으로 공채는 이제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한꺼번에 뽑으니까 기업이 너무 손해고 이제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AI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 제가 교육 특강할 때 이미 5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인간의 일자리가 없는 거는 이 AI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하다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고요. 현실은요. 내 생각과 다른 걸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뭐 할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뭐 할까요? 7명 중에 4명 놀아야 되는 거. 아 맞네. 저는 요즘 신문 보면 그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봤던 그 신문 내용이 요즘 너무너무 빨리 와오니까 생각이 어때요? 아 맞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한다 하더라도 평생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정말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영업은 어떤가? 자영업. 올해 자영업 하신 분들 너무너무 힘드셨잖아요. 제 주변에도 자영업 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거는 어때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자영업이라는 거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잘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진짜 큰 식당에 삼겹살, 돼지고기 식당이 엄청 크고 잘 됐는데 구제역 한번 걸리면 그 달에는 어때요? 환경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오리집이 잘 됐는데 산장에 오리집 완전 멀리서도 찾아오고 엄청나게 대기업은 아니고 기업 수준의 어떤 식당이 컸는데 조류독감 한번 터지잖아요. 자영업은 그만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름 보이세요? 2차로입니다. 2차로. 2차로에 여기 주유소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찾으러 가겠죠. 여기 중앙선이니까. 이렇게 가는 차들이 주유소가 없잖아요. 이 주유소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이 주유소가 너무너무 잘 돼서 맞은편에 주유소를 하나 더 차렸습니다. 보통 하나 가지신 분들이 2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많거든요. 여기 너무 잘 되니까. 사실 주유소 안 하는데도 돈 많이 듭니다. 지금 10억 정도 들걸요. 작년에 알아보니까 1억은 안 들고 적어도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차렸는데 여기 굉장히 잘 돼서 주유소가 오랫동안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이 있으니까 여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겼어요. 도로에. 여기에 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는 거죠. 여기 오질 않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인터체인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보상받았겠지. 인터체인지 들어서 보상받았겠지. 마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을은 그대로 있고 그냥 마을에 2차선 도로로 남아있는 거예요. 보상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주유소 그대로 있는 거죠.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차들이 이쪽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 도로로 다니는 차들도 있습니다. 하루 100대 다니던 게 10대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는요?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 여기가 실제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가락 IC에 제 친구 아버지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잘 돼서 하나 더 차렸는데 환경이 변해버렸어. 지금 자영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잘 되는지를 예측하기 힘드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하잖아요. 직장인 수입은 어때요? 이것도 지금은 하시라고 볼 수 없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직장인 수입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입 주기면요. 이게 시간 주기예요. 직장은 입사하는 순간 급여가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0만 원이라 할까요? 300만 원이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씩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지 않아요. 직장인 월급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있죠. 제로가 됩니다. 빨리 간두면 빨리 제로가 됩니다. 간두는 순간 제로예요. 이게 직장인 수입이에요. 자영업은 어떤가요? 자영업. 이게 수입 주기고 시간이에요. 자영업은요. 잘 되는 달은 잘 됐다가 이거는 막대로 표시해 볼게요. 안 되는 달은 또 수입이 줄었다가 또 좀 나았다가 코로나 영향이 있으면 계속 이랬다가 그리고 어떤 자영업은 겨울 한철은 돈이 됐다가 여름 한철은 아예 돈이 안 됐다가 그럼 돈이 들어올 때 그 돈을 모아놨다가 나머지 달을 또 써야 돼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자영업의 그래서 앞으로 왜 힘드냐면요. 가면 갈수록 이 환경이 이 시장이 자꾸 다각화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자영업을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벌고 있어도 불안정하니까 한 가지 일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N잡, 국회. N잡은 뭐예요? 여러 가지라는 뜻을 가진 이 내자,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캐는 뭐예요? 부캐. 본캐는 본 캐릭터. 본캐가 본 직업이면 부캐는 뭐예요? 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회 구조가 자꾸 이렇게 가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집에 수입이라는 이 물줄기가 있기는 있어요. 이 수입의 물줄기가 한 줄기면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입의 물줄기가 한 줄기다. 근데 신랑도 직장을 다니고 나도 직장을 다녀요. 맞벌이지만 수입의 물줄기는 하나입니다. 월급이라는 한 줄기. 이해되세요? 신랑도 자영업하고 나도 자영업을 해요. 그 둘이 번다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수입의 물줄기는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N잡을, 제대로 된 부캐를 갖추려면은 집에 만약에 수입의 물줄기가 하나로 안 된다잖아요. 한 사람이 두 줄기를 가지기 힘들죠. 신랑이 뭐 회사 생활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이건 힘들잖아요. 집집마다 신랑이 만약에 나가서 돈을 번다. 노동 수입을 벌겠죠. 거의 다 노동 수입이죠. 거의 다. 근데 자산 수입을 가진 분들 많죠. 자산 수입. 자산을 가지고 자산이 돈이 들어오는. 수입이 영어로 인컴인데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돈을 벌러 나가잖아요. 다 돈을 벌러 나가서 돈을 벌어서 들고 오잖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수입은 수입이 들어오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구조는 한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노동 수입을 하면 한 사람은 뭐예요? 자산 수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기고 직장에 일이 생기고 내 가게에 일이 생겨서 수입이 끊기더라도 매달 지원금 같은 그 1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자영업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놓이겠죠. 큰 돈 아니어도.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매달 200만 원 연금 같은 수입. 여러분들 월급 200만 원 하고 연금 200만 원 가치가 완전 다릅니다. 월급 200만 원, 자영업에서 받는 200만 원은 내가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수입이 끊겨요. 근데 연금으로 받는 200만 원은 자산으로 인해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가치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 수입의 물줄기를 하나 더 가지셔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에, 세상이 나도 모르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세상 변화에 못 따라가면 아이들한테 뭔가, 아이들이 우리를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기 힘들다. 그래서 오늘 6주 가정인데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적당히 조금 준비했다가 6주 안에 다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잘 보세요. 이거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 책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직업이 이 4분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 4분면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직업군들이 이 4분면 안에 다 있다 보시면 돼요. 나는 어느 분면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인플로이, 직장인이죠. 봉급생활자, 월급 받는 사람. 이 사람 뭐야?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이에요. 자영업이나 전문직에 있는 분.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겠죠? 인베스터, 투자가예요. 나는 어느 직종에 있나요? 직장인은 당연히 직장인. 투자가는 투자가다 아시겠지? 자영업 전문직 한번 볼까요? 주변에 자영사업인데 사업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영사업과 사업의 차이는 뭐냐면 자영업은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사업가는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 대신 누군가 일을 합니다. 직장인은 어때요? 이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직장인이에요. 일해주고 월급 받는 사람. 자영업은요. 셀프 인플로이. 본인이 일도 하고 본인도 관리하고 본인이 안 나가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자영업이에요. 사업가는요. 사업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가지 않아도 굴러갑니다. 투자가는 뭐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이거는. 투자가. 처음부터 이걸 하기 힘들죠.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여기는 보이세요? 수입도 작고 시간이 없어요. 늘 바쁩니다. 정해진 날만 놀아야 됩니다. 남이 정해진 날에 놀아야 되고 남이 정해진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남이 정해진 시간에 일해야 되고 개인 여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수입도 많고요. 시간도 많아요.
근데 늘 바빠 보입니다. 늘 바빠 보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늘 바빠 보이지만 그거는 내가 보는 모습이고 이분들은 자유롭게 바쁩니다. 가만히 먹고 노는 백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돈으로 가고 싶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있을 거예요. 어쩌면 95% 부류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 존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있잖아요. 시스템. ABO가 뭔지 아세요?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예요. 비즈니스 오너. 비즈니스 오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시스템을 얘기하죠. 아까 DBC 시스템, 성공 시스템. 이 시스템, 자꾸 시스템을 얘기하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왜? 보통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만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을 얘기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쪽 존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없지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 존으로 옮겨가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김태길 의원님이 사업하는 집에 시집가고 싶대잖아요. 저는 은행 근무하면서 절대로 사업하는 집에 시집가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런 느낌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학교 졸업하고 직장인 만난 거죠. 사람마다 그때그때 관점이 다른 거죠. 물론 사업을 해서 좋고 직장을 다녀서 좋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뭐예요? 이쪽 존으로 제가 옮겨가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아는 보셔야 되잖아. 근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와 같은 평범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원리만 알면 누구라도 집에서 가정생활하는 주부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가 1시간 반을 이제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얘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해드릴 건데 다음 주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떤 시스템인가? 궁금하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가? 시스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 미팅에 오시기 전까지 음원 파일을 하나 들어보시고요. 초대하신 분한테 음원 파일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음원 파일을 하나 들어보시고 아니면 관련 책,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면 더 좋고요. 예, 이제 앞으로 시대는요. 네트워크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적인 주류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관심 없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얇은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경영학과에서는 실제로 1년 중에 한 학기를요. 네트워크 마케팅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처럼 경영학과에서 전공하는 학생들처럼 공부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또 어렵게 얘기했을까 싶어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더 핵심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보이셨나요? 잘 보이셨어요? 화면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예 알아서 다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오늘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